야, 진짜 싸다. 이거 다 해가지고 시계까지 20만 원이 안 하는 거야? 왜 몰랐던 척해? 어? 왜 몰랐던 척해? 오늘 가져온 시계는 제임스 홀튼의 1945라는 시계예요. 1945년이 우리나라가 해방한 해죠.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영국군의 더티 더즌이 보급된 해이기도 합니다. 더티 더즌은 영국군에 보급된 12개의 시계에 붙은 별명입니다. 이걸 시계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로 2차 대전에서 결국 연합국이 승리했죠.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의 시계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국 시계가 독일 시계에 비해 흔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시계라고 하면 독일 그리고 영국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독일 시계는 아직까지도 주류고 대세라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 시계는요, 확 눈에 띄거나 남성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담백하기 때문에 요즘의 시계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선택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담백함과 좋은 밸런스를 원하는 매니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 귀해진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 제임스 홀튼의 1945는 이 더티 더즌이라는 영국 시계를 모티브로 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인기 많은 더티 더즌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시계를 더 좋아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티모르라는 시계도 있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저렴한 중국 시계로 발탄이라는 시계는 오히려 제임스 홀튼의 1945보다 그 더티 더즌을 더 잘 따라하는 시계입니다. 심지어 이 제임스 홀튼 1945는 더티 더즌의 완벽한 카피도 아닙니다. 인덱스 숫자 폰트, 핸즈, 그리고 양파 용두까지 변형을 준 부분이 있고요. 이 변형이 오히려 이걸 영국 시계가 아니라 시원시원한 독일 파일럿 시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더티 더즌에 준 이 변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이 시계에 어떻게 접근해야 100% 즐길 수 있는 것일까요? 브랜드에서 보내준 소개말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요. 빈티지를 재해석하지만 또 단순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시계를 만들고자 하며 하지 말게요. 자, 매니아뿐 아니라 일반인도 액세서리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시계. 시계를 평가할 때 헤리티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중시하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헤리티지와는 거리가 먼 것도 지나치게 각광하는 분위기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못생겨 보이던 시계도 멋져 보이게 하는 시계 속 사연이 진정한 헤리티지입니다. 그걸 모방하거나 한 다리 건너 걸쳐만 있는 건 헤리티지가 아닙니다. 만약 제임스 홀튼이 더티 더즌을 그대로 카피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시계에서 더티 더즌의 헤리티지가 막 손목을 타고 온몸에 퍼지고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기쁨에 몸이 들썩이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이 사실 빈티지를 모티브로 만든 시계는 그것의 외형적인 매력만 가져온 것일 뿐 감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시계를 사고 더티 더즌의 감성을 내가 기대한다? 바란다? 이러면 이 시계 한 일주일 내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의 디자인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어야만 이 시계를 샀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임스 홀튼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것보다 훨씬 더 지불을 하고서라도 오래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계를 원한다,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해밀턴에서 이번에 나온 머피 38 이런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무브먼트로 보나 전체적인 퀄리티로 보나 또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런 안정성으로 보나 사실 가격을 떼놓고 둘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쪽에서 이제서야 소개합니다. 디자인만으로도 멋진 시계 제임스 홀튼의 1945입니다. 이 1945가 더티 더즌의 변형을 준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전작인 셀렌에서 숫자 폰트, 용두, 핸즈를 가져왔습니다. 이 큼직한 요소들이 시계를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전작인 오른쪽에 있는 엠블에 적용되었던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색 다이얼에 비해 심심하지 않고 분위기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군용 모티브 시계는 샌드블라스트, 그러니까 무광 처리되어 있는 반면 1945는 평범하게 브러싱된 이런 케이스라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달콤한데요. 직경은 38mm이고요. 럭투럭 44mm, 두께는 글라스를 제외하면 8.5mm입니다. 글라스가 살짝 돔 형태라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포함해도 9mm대니까 여전히 굉장히 얇죠. 적절한 사이즈와 쿼츠 무브먼트의 얇은 두께로 제 16cm 손목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시계도 계절을 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두께가 한 14mm 되는 다이버 워치를 겨울철에 길어지는 소매 속에 넣기는 어렵겠죠. 거기다가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니까 겨울 되면 많이 차가워지잖아요. 날이 추워지고 우리가 입는 옷이 두꺼워질수록 얇은 가죽 시계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1945가 그런 액세서리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굉장히 야광이 잘 발려있는 반면 인덱스 뛰어넘어서 이런 조그만 챕터링에만 야광이 발려져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시계의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야광 성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전 이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는 게요. 만약 숫자까지 전부 노란 야광이 발려 있었다면 과하게 빈티지한 룩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차이가 어떤 옷차림에 어울리냐를 결정짓기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빈티지하면 사실 진짜 밀리터리 의류를 입는 게 아닌 이상해야 조금 시계만 붕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인덱스가 이렇게 회색인 것이 일상에서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입은 옷도 그냥 캐주얼한 옷인데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시계의 방수는 150m인데요 150m라 담그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용두가 스크류 다운이 아닌데 이런 방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건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차피 스트랩이 물에 젖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궈도 되는 그런 물에 자유로운 스펙이라기보다는 혹시 사고로 이렇게 물을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그냥 보험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 시계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1945라는 일단 네이밍은 더티 더즌이 나온 연도이기도 하고 또 한국이 해방한 연도이기도 하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한국 브랜드 에퍼처 리뷰할 때도 아쉽다고 좀 지적을 했던 점이 이게 한국 브랜드라는 자긍심을 넘어서 내수시장에 어필하라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이 시계 케이스백에 좌표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독도의 위치입니다. 시계와 잘 어우러지고 또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라면 소비자도 멋지게 받아들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은 불호입니다. 이런 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스트랩입니다. 친환경 한지 가죽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에코 프렌들리 한지 레더라고 써 있네요. 근데 저는 인간의 효익도 자연 보호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류나 가죽도 많이 소비하는 편인데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보단 사실 좋은 게 확실하니까요. 이런 소비 뭔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한지를 사용한 스트랩이라는 게 이 만져보시면 질감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고 인조 가죽 보면은 좀 뻣뻣하고 두껍잖아요. 길도 들여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볍고 또 부드러운 이 한지 가죽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게 이런 기획에서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렴한 시계입니다. 가격 자체도 착한데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 가격은 18만 9천 원인데 여행 갈 때 시계에 넣어 다니기 좋은 이런 트래블 파우치, 그리고 RAF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조 나토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겹쳐져 있지 않고 싱글 패스라 시계를 그렇게 두껍게 만들지도 않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1945의 야광 색과도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네이버에 제임스 홀튼 1945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시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제임스 홀튼을 포함해서 그 어떤 마이크로 브랜드도 디자인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원조의 감성을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죠. 옛 디자인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누가 빈티지를 더 현대 소비자의 눈에 들게끔 개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1945는요
셀렌, 앰블 등 제임스 홀튼에서 나온 전작의 요소들을 잘 가져와서 더티더진 디자인을 보다 범용성 있게 만든 것 같고요. 이게 현실적인 사이즈와 맞나 가을, 겨울에도 분위기 있게 찰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계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